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차평진전 3권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영상에서 10절의 내용을 일부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시설, 이게 지금의 학설이죠. 즉 차평진지연이 쓰여질 당시에 차평진전이 1776년 정조가 즉위하던 해에 쓰여진 책인데요. 그 당시에 명의의 학설이 이 외격에 너무 얽매여 있다. 그런 말씀인데요. 그 일부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차평진전에서는 이 격국 위주로 사주를 통변하는데 이 재관인식과 살상겁인으로 대표되는 그 8개의 표준화된 격, 그것을 이른바 정격이라고 하죠. 그 정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이 외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외격의 이런 일행듣기나 종합격, 종격, 이건 일반적으로 많이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이 차평진전에서 즉 심일전 선생이 인정하고 있는 외격의 목록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이걸 각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격에 대한 그 이런 일행듣기, 종화, 종격 등 이 외격, 조양, 정남차 등 이 외격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모두 각각 그 요건, 효과 등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게 이 내용이 메인 테마죠. 우리가 자평진전은 이 격국 위주로 사주를 통변하는데 그러려면은 격이 어떤 격인지 그 먼저 선행적으로 찾아야만 그 격이 이른바 성격이 됐는지, 즉 성격이 됐으면 이른바 사주의 그릇이 크다고 하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사주의 그릇이 작은지, 즉 격국이 파격이 됐는지를 그 찾을 수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격국을 우선 찾는, 즉 정하는 그 절차가 선행되어야만이 격국이 성격됐는지 파격됐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팔자에는 용신은 즉 평균전에서는 용신이 곧 격국이니까 즉 격국은 전적으로 원령에서 보아야 된다. 즉 원칙적으로 정격의 입장에서 격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월에 격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비로소 그 외격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원령이 원칙적인 근본적인 것이고 외격이 말단적인 것이다. 즉 예외적인 것이다. 그래서 차평진전에서는 원칙적으로 원령에서 구하고 원령에서 격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 외격을 찾는다. 그래서 원령에서 어떤 경우에 격국을 찾을 수가 없느냐. 그것은 그, 두 가지 단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 단계는요. 이 월령에 있는 글자와 일간의 관계가 같은 오행인 경우입니다. 즉 격으로 하면은 양인격이나 녹곡격이 되는 것이죠. 이 경우에 양인격은 관살로 이 양인 겁재를 이 정관이나 칠살로 이 겁재를 통제 관리해야만 일간인 본인의 양명 지원인 재성이 이 보호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걸록격이나 월곡격의 경우는 이 비견을 이 정관이나 재성으로 통제 관리함으로써 양명지원인 일간의 목숨의 원천인 이 재성을 이 비견의 분탈로부터 지켜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같은 오행이고
양인격의 경우 관이나 살이 없던지 또는 노골격의 경우 재성이나 정관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이 이 외격을 차지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예, 그래서요,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이 정격 위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어, 무일간이 갑인월에 태어나고 경신시에 태어나면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질살격으로 봐서 식신으로 제살하는 그 경우로 봐야지 이것을 합록격 또는 전황 식신격으로 보면은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네. 또 병일간이 자월에 태어나서 시에서 록을 보면은 이게 정관격이죠. 정관격이 시에서 록을 만나서 일간을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이것을 어, 시에서 록을 본 것은 이게 시의 록은 귀록이라고 그랬죠. 귀록격의 논리로 접근을 하면은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렸죠. 원칙적으로 원령 위주로 격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 같고요. 오늘 그 영상에서는 이제 계속 재평진정 원문을 보면요. 신일이 신일간이 병화가 투했고 시에서 모자시에 태어나면은 이렇게 모자시에 태어나면은 예, 신일이 관을 얻었고 인성을 만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것을 조양격으로 보고 어, 병으로 인해서 성격되지 못했다. 즉 파격됐다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어디까지나 에, 이게 조양격이 이거죠. 신일간이 무자시에 태어나면은 자가 자기의 해월달까지 이제 해까지는 12 지지가 자에서부터 해까지 자에서 하나의 일양이 생겨서 사에 오면은 육양이 되고 오가 오면은 일음이 생겨서 해에 도달하면은 육음이 되죠. 육음에서 다시 양이 하나가 딱 나오는 시점이 자죠. 동지가 되면은. 그래서 이 자의 지장간의 본기인 개수가 무게 합을 하기 위해서 이 사화를 암합으로 끌어들인다는 얘기죠. 예, 끌어들이면은 이 사화의 에, 이, 무토의 록이 사화죠. 그리고 지지의 음양, 오행을 결정하는 것은 지지의 지장간의 본기니까요. 사화 속에는 병이 있습니다. 병화가. 이 병화를 무토의 록이기도 하니까 그것을 위로 끌어올려서 어, 이 무가 이 병화를 신금에게 아련시킨다는 거죠. 이 조가 아침 조자인데 이때는 아침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찾아뵙다, 인사드리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병화를 무토가 신금에게 아련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신금 입장에서는 정관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조양격이죠. 그래서 신금일간이 모자시에 태어나면은 요 두 글자만 신금일간이 모자시에 태어났다. 그래서 이 정관을 이 병화를 조양격의 논리에 의해서 신금이 얻었다. 이렇게 이론 구성을 해서 그런데 이, 어, 이 병이 나와 있으니까 일종의 전실된 거죠. 그래서 조양격이 파격됐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이게 이 자평진전이 쓰여지기 전까지 학설이 주로 그랬다는 거죠. 지금은 이런 외격이라고 할까요? 이런 특수격을 많이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연애자평이나 이 고서들을 보면은 격국의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 심유천 선생, 즉 자평진전의 그 공로라고 그럴까요? 자평진전의 그 덕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이런 조양격이니 뭐 이런 굉장히 특수격들을 많이 공부할 필요가 없게 에, 그 자평진전 덕을 보고 있는 것이죠. 자평진전 이전에는 수많은 특수격들을 외격들을 일일이 공부를 했죠. 그래서 조양격을 보면은요, 이 조양이 격을 이루는 경우가 있다. 즉 조양격이라고 하는 거죠. 이 경우인데요. 신일이 무자일에 태어나서 무토가 평화를 찾아뵙고 인사를 한다는 거죠. 어, 여기 사화에 있는 평화를 이게 개수가 무게합을 하기 위해서 사화를 암합으로 끌어당기면은 이때 무토가 평화에게 가서 이 사중에 있는 평화에게 에, 아련을 해서 신일이 정관을 얻게 된다. 일로 데리고 오는 거죠. 평화를 데리고 와가지고 신급에게 인사를 시키는 거죠. 아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병과 무는 동일하게 사회에서 록을 넣는 것이죠. 이때 무토가 끌어당기는 거죠. 임금오는 거죠. 위로 병화를 끌어올려서 이 신금에게 인사시키는 거죠. 아련시키는 거죠. 그래서요. 이 천간에 목이나 화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조양격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입니다. 목이 있으면요, 이 간목이나 을목이 목이 있으면은 이 무토가 극을 받아가지고 힘들으니까 병화를 매셔 와가지고 일간인 신금에게 아련시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본인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으니까요. 그리고 화를 보면은 아, 이게 그 자수가 사화를 그 암압으로 호자 형태로 끌어올리려고 하지를 않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실자로 전실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이나 화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 비로소 조양격이 성립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화가 있으면은 조양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전실이 됐으니까 이 자수가 사화를 호자 형태로 끌어오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또 목이 있으면은 무토의 분노를 촉발시킨다는 거죠. 그걸 받으니까 열받아서 스트레스 받아서 병화를 매셔 와가지고 신금에게 아련시킬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요, 나에게 아련시키는 지를 않는다는 거죠. 평화를 일간인 나에게 내세우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일간 내가 이 평화관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은 일종의 전실이 된 거죠. 그래서 평화로 인해서 조양격이 성립되지 않는다. 즉 파격이다. 이렇게 이 자평진전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관의 동태를 보려면 이게 무슨 격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게 조양격으로서 이 관의 동태를 자평진전이 나오기 전에는 파악을 했으나 자평진전 나온 이후로는 이렇게 있으면 조양의 논리에 의해서 관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병어가 있으니까 일간이 병신합으로서 일간합을 하면은 일간합은 합반 기반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합은 소생이 원한다, 추구한다. 또 양쪽이 서로 원하니까 교환한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관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신일간이 정관을
얻는다고 그랬죠. 여기서요. 이 합의. 그래서 소생이 천간합은 합반으로만 해석하면 잘 안 맞는다. 그래서 소생이 얻는다, 획득한다, 원한다. 이게 소생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렇게 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신일이 천간을 얻는다. 얻고 인성을 만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관의 동태를 알려면은 조양격의 논리로 접근하지 말고 가급적 이 격국 원령의 입장에서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래서 아직 원령이 없다고 해도 일차적으로 이런 외격으로 먼저 그 접근하면은 안 된다는 표현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령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런 외격의 논리로 신일이 모자시에 나왔기 때문에 요 경우는 관을 얻는데 관을 얻은 것과 같은데 병이 있어서 전신됐다 이렇게 보면은 사주를 거꾸로 보게 된다는 얘기죠. 설하고 선생의 평진전 이 평주를 보면요. 이게 희귀편에서 말하기를 이게 희귀편이 연애자평의 일권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육신일이 육신일이라는 것은 신은 이제 음간이니까요. 음간은 목과 금의 사막 글자에 해당하는 그 지지에 옵니다. 즉 해묘미 글자나 사유축 글자만 오는 것이죠. 그래서 12지지가 그 6개가 올 수가 있는 거죠. 신축, 신묘, 신사, 신미, 신유, 신해 이렇게 6개가 오는 거죠. 이렇게 6개를 보니까 해묘미 글자나 사유축 글자예요. 이렇게 음가는 목과 금의 사막 글자만 지지로 올 수가 있죠. 네. 육신일이 시에서 무자시를 만나면은 오가 오는 것을 싫어한다. 왜 싫어하느냐? 전실 화가 이게 오가 있으면 운에서 오가 와도 이게 전실이 된다는 거죠. 즉 오가 오면은 좌우충을 해가지고 자가 충을 맞아가지고 힘이 없어서 이게 끌어올 생각을 안 해요. 사화를 자기가 힘들으니까. 또요 어찌 보면은 화오행이 오면은 전실됐기 때문에 또 역시 끌어올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오화를 싫어하는 거죠. 또 우는 서방운을 기뻐한다는 얘기죠. 즉 일간이 강해야 된다는 얘기죠. 일간이 강해야 일간이 강해야 지금 이 정관의 동태를 보는 거니까요. 관은 기본적으로 나를 극하게끔 돼 있죠. 그래서 내가 강해야 이 정관을 그 정관의 극을 그 수용할 수 있는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운이 서방운이 오는 걸 좋다. 무와 병은 이 사이에서 똑같이 록을 얻고요. 아, 무는 무는 신금의 인성이다. 그래서 아, 무토가 병화를 끌어당겨 가지고 움직이게 해서 신금한테 데리고 오는데 그 신금의 관성이라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죠. 똑같이 병하고 무는 사이에서 록인데 이 무토가 병을 인동해가지고 위로 끌어올려서 움직이게 해서 이 신금 일간에게 아련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병신합 이렇게 해가지고 일간이 이 정관을 얻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이게 연애자평에 자평진전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격을 정치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없었습니다만 이제 자평진전 나온 이후로는 이런 조양격이니 이런 외격들을 많이 그,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유천 선생의 즉 자평진전의 업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명리를 오래 이 자평진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냥 연애자평에 의거해서
이런 외격을 주로 사용해서 통변하시는 분이 없지 않아 계십니다. 심희춘 선생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외격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정격을 있는지 정격에서 우선 격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관의 동태도 외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외격은 보충적 수단으로 정격으로 우선 접근을 해봤는데 그게 안 되면은 그런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그 외격을 봐야 된다. 이런 경우 이제 조양격을 인정하고 있는 그 심유천 선생이 조양격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일간과 원령이 동일한 우행이죠. 이른바 이제 걸록격에 해당하죠. 걸록격은 이 비견을 통제 관리해야만 일간의 목숨의 원천인 양명지원인 이 재성이 비겁의 분탈로부터 비겁을 잘 통제 관리를 해줘야 이 일간의 그 재성이 보존이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관으로 비견을 통제 관리하든지 재성호를 사용하는데 재성을 직접 쓰면은 이 비겁의 분탈이 다이렉트로 얻어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는 식상으로 설계시켜서 유통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재성이 있으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재성도 없고 재도 없죠. 그리고 관성도 없어요. 그럴 때에 한해서 그럴 때에 한해서 이 조양격을 인정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보면 금수상함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금수상함이기 때문에 화통명과 금수상함에서는 이 식상을 보면 되죠. 그래서 봄에 태어난 목은 그걸 화를 봐야죠. 화가 식신상관이 되는 거죠. 그걸 목화상관이라고 하고요. 수를 봐도 되는데 수가 천간에 드러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이렇게 적천수 논리에 따르는 그 설하고 선생은 이 지지에서도 많이 찾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심유천 선생은 가급적 천간은 움직이는 글자고 지지는 정한 글자이기 때문에 가급적 천간에서 그 상신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이 경우는 교양격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경우죠. 이렇게 자와 진이 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게 금수 상함이라고 보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양격으로 이 사주를 푸는 거죠. 이 관의 동태를 볼 때도 이런 외격의 논리를 먼저 검토하지 말라는 얘기죠. 여기에는 천간합의 논리도 숨어져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니, 그냥 자기가 얻는다, 원해서, 추구해서 얻으면 그뿐이죠. 그런데 옛날에는 이 천간합을 합반, 기반의 의미로만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외격의 논리를 동원하게 된 거죠. 그리고요, 옛날에는 이 일간합도 합반, 기반된다는 의미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일간합도 왜 합방 기반되느냐? 그전에는 고법의 논리에 따라서 연주 위주로 사주를 봤기 때문에 얼마든지 일과 월이 합반이 될 수가 있었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이제 생기게 된 거죠. 이게 다 고법의 잔재죠. 예, 고법은 연주 위주로 사주를 보는 걸 고법이라고 그러고요. 일간 위주로 보는 게 신법이죠. 요즘 우리가 공부를 하느냐. 보통 연애자평 이후로 신법이라고들 하죠. 그럼에도 연애자평의 책을 보면은 이런 외격을 무수히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자평진전 원문을 보면요. 제격이 제가 시에서 칠사를 만나면 이런 경우죠. 제가 월에 있고 제격이 시에서 칠사를 만나면은 칠살이 본인을 이렇게 살이 일간을 공격하죠. 공격한다고 이게 제격이 칠살을 보면 재생살을 하죠. 제격이 성격이 되려면은 식상으로부터 생을 받든지 정관을 생해서 정관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죠. 어떻게 보호받느냐? 재성이 비겁의 침탈로부터 이 정관이 비겁을 통제 관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재성은 정관에 의해서 보호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성격 요인이고요. 이게 식상으로부터 생을 받거나 정관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면 일간이 내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일간이 신약하면은 인성으로 생을 해줘야 성격이 되거든요. 그 경우에 재성과 인성이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성격 요인이고요. 제격의 파격 요인은 재성이 약한데 일간이 강하면은 격이 다 무너지죠. 이 비겁의 세력이 강하면요. 또 제격이 칠사를 생하면 합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요 경우는 제격의 살을 보면은 이제 제격이 합격이 난 거죠. 그렇게 여기지를 아니하고 시상의 편관을 본 것으로 여긴다. 이게 이제 자평진전이 쓰여질 당시까지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시상 이게 시상이라는 얘기는 이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시주를 의미합니다. 시주를. 이게 시상에 하나가 있어서 귀격이다. 주로 이렇게 시간에 여기에 편관이나 편제가 있는 경우를 시상 일위 귀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가 칠살이 있으면은 다른 데 칠살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편제가 있으면은 다른 데 편제가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이 기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귀격이라고 그 자평진전에 나와 있는 그 외격, 특수한 격 중에 하나죠. 지금은 자평진전 이후로 이런 걸 거의 무시하고 있습니다. 원령 위주로 격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 논리에 의해서 어, 이게 제격이 칠사를 봐서 합격이라고 여기지 않고 이게 시상 일이 기격 내지는 그 시상 일이 평관을 봐서 기격이 됐다.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서라고 선생이 평주를 보면요. 네, 제가 시에서 살을 만났다는 것은 월령이 재라는 거죠. 그래서 제격이라고 소생이 이렇게 써놓은 거죠. 월령이 재고 어, 시에서 칠사를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제격이 이렇게 되면 이제 합격난 경우죠. 희귀편에 보면요. 이것도 연애자평 1권의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죠. 만약 시에서 칠사를 보면은 반드시 흉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알아야 한다는 거죠. 시에서 칠사를 봤다고 모두 다 재생살이 제가 살을 생해서 그 합격이 난 게 아닐 수가 있다. 대부분 이렇게 오면은 흉하죠. 합격 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반드시 흉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느 경우냐? 월에 의해서 이 칠사를 제재를 한다는, 통제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병신합을 함으로써 이렇게 상관합사를 하고 있죠. 이거를 병신합을 하니까요. 일가는 이렇게 상관으로서 합사를 하는 거죠. 뭐 이걸 상관대살이라고 해도 뭐 어, 용어야 뭐 상관없습니다. 이 신금은 이, 이, 이 평진전식으로 하면은
여기서는 사지죠. 여기는 제왕진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약하다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평화는 장생을 얻어서 월을 얻고 록을 얻어서 강하죠. 그래서 통제 관리를 하고도 남죠. 그렇게 하고 일간이 강해야 된다. 즉 월에서 이렇게 시상의 칠사를 통제를 하고 이게 합으로써 제하는 거죠. 합으로써 통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간이 이렇게 강하죠. 월도 또 엄청 이렇게 되면은 그 칠살이 도리어 반대로 권력과 도장이 된다. 도장 찍을 수 있는 지 이것도 역시 권력이 되는 거죠. 권력이 된다는 거죠. 원문이 매우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이 자평균 저기 연애자평 원문이. 원문이 매우 명확해서 청간이 일간이 강하다는 것은 어, 여기 청간이 강하다는 것은 일간이 강하다는 것이다. 설명을 해놨죠. 이렇게요. 그리고 칠살은 본래 어, 일간을 극하는 물건이다. 그러나 이론이 강하면, 즉 일간이 강하면 강하고 칠살의 그 통제가 있으면 칠살이 즉 통제를 받으면은 반대로 그 칠살은 권력과 도장 이것도 그 결재권이죠. 권력 권력이 된다는 거죠. 칠살이 이제 나를 공격하는 물건이 아니라 나의 권력이 된다는 얘기죠. 다만 단지 시에서 칠살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지금 시에서 칠살이 있을 때 이렇게 원로부터 통제를 받고 일간이 강화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대개 칠살을 사용하는 경우는 모두 다 그렇다. 즉 칠살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또 일간이 강하면은 이 칠살이야말로 권력이 될 수가 있다. 그 얘기죠. 만약에 시상에 편관이 있는데 일간이 강약을 불문하고 또 칠살의 재화가 칠살을 순화시키고 길들이는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불문하고서 무조건 시상 1위 기격에 부합한다. 시에 이렇게 그 칠살이 왔다는 이유만으로 이 그 칠살이 통제를 당하고 받고 있는지 또 일간이 강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시 간에 칠살이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상 일이 기격이라고 해서 이 사주는 좋은 사주올시다. 그렇게 얘기하면 큰 잘못이란 얘기죠. 그렇게 해석하면. 이게 시상 일이 기격에 시 간에 이렇게 칠살이 오는 경우뿐만 아니라 편제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이제 자평진저 아니, 연애자평에 보면은 이런 걸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논리를 가급적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죠. 요거 뭐 시상에 편제가 왔다는 이유만으로 또 칠살이 왔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사주 올시다. 그렇게 하면은 틀릴 가능성이 더 크다는 얘기죠. 원칙적으로 이런 예외격, 이런 특수한 격은 보충적 수단으로, 즉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하라는 얘기죠. 또요, 평균적 원문을 보면은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외격의 후속당을 당어는 그 당시의 학설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즉 심 선생이 자기의 격구 이론에 관한 자평진전의 내용을 써가면서 종전 이론을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죠. 예, 개수일간이 4월에 태어나면 예, 그리고 시에서 갑인시를 봤다. 이 경우죠.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여기서 이제 이걸 격으로 보면은 이게 제격이죠. 제성격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관의 그 동태를 알고자 하는 거죠. 관의 동태. 그러면 개수일간이 갑인시에 태어나면은
이거를 형합격이라고 그래요. 임목이 형을 함으로써 인사형을 하죠. 형을 하면은 이 사화가 지장간에 본기가 병뿐만 아니라 무도 있다고 그랬죠. 이때 무가 사회의 지장간이 무경병이기 때문에 사화의 무토는 이 여기가 아니라 무토는 이 본기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무토는 사화에 있어서 록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인사형을 함으로써 사화를 끌고 온다는 얘기죠. 그 확자 형태로 끌고 오면은 사화 속에는 병화와 무토가 있기 때문에 이 무토를 개수일간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관이 되는 거죠. 또 병화는 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수일간이 이렇게 갑인시를 보면은 좋다는 얘기죠. 그걸 형합격이라고 그래요. 이 형을 예, 형합격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4월 달에 태어나서 이렇게 갑인시를 보면 권력의 관의 동태를 놓고 보면은 이게 이 안에 있는 본기의 무토가 갑으로부터 무토는 갑의 칠살이에요. 칠살로부터 극을 받은 거죠. 관이 별로 좋지가 못하죠. 그랬어요. 암장대에 있는 관이, 즉 지지에 있는 관이 하계를 받았다. 극을 당해가지고 하계를 받았다고 여기지를 아니하고 형합격이 이루어졌다고 여긴다. 그 당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학설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제격이지만 여기서 관의 동태를 볼 때도 신법 위주로 이 자평진정 위주로 이 원령의 입각에서 봐야 되고 가급적 이 외격 요소는 최후적으로 마지막 수단으로 보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서 선생의 그 자평진전 평주를 보면요. 희귀편에 저 연애자평 내용이죠. 연애자평에 6K일은 이게 이제 개수가 음간이니까 음간은 아까 목이나 금의 삼합의 글자가 온다고 그랬죠. 해묘미나 사유축. 그래서 뭐 개축, 개묘, 개사, 개미, 개유, 개해 이렇게 6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6K이라고 하는 거죠. 시에서 인을 만나면은 이게 사주의 그 구성 원리에 의해서 갑인시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세월에서 세는 연을 의미를 하죠. 월은 월을 의미하고요. 연과 월에서 무토, 기토가 오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전실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토가 오면은 끌어오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요. 어, 요 표현은 육개일이 시에서 인을 보면은 모기틀을 싫어한다는 것은 바로 형합격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다. 격국 중에는 형합격, 지금 이제 요런 거죠. 요사격, 뭐 요축격, 이게 이제 추교사격, 자유사격 할 때 그 요합격이라고 그러죠. 이런 등의 격이 있는데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형합격. 형으로 어떻게 합은 이게 이제 형으로 하는데 어떻게 또 합을 하느냐. 이게 인사 형만 오지 합은 못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믿을 수 없고요. 암충의 학설과 비교해봐도 더 질이 이게 터무니없는 얘기다. 사리의 조리에 사물의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이렇게 지리하다고 그러거든요. 이 경우는 예, 지금 여기서 그죠. 암충이라는 것은 요걸 얘기하죠. 도충 같은 경우 이렇게 보이지 않게 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오하가 많으면 이것보다도
이게 이제 축유사격이요. 축이 많으면은 사화를 끌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사화에는 병무가 있는데 병은 신금에게는 정관이 되고 무는 개수일간에게는 정관이 돼서 이렇게 관을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귀격이라는 얘기죠. 자유사격은 갑자일에 갑자씨가 되면은 자가 무게합을 하기 위해서 사화를 끌어온다는 거죠. 사화를 멀리 있는 사화를 끌어오면은 사화는 곧 이제 병하고 무와 같은데 이 병이 자기의 짝인 신금을 또 끌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2단에 얘가 사 끌어오고 사는 다시 병 끌어오고 이게 사는 이제 병하고 같죠. 얘가 사 끌어오고 또 병은 또 신금 끌어오고 이 2단에 이게 고리가 있는 거죠. 신이 이 일간의 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터무니가 없죠. 아니, 심 선생도 이거는 어떤 한 사주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귀격이 있어서 잘된 사람이 있어서 이게 폐기 처분을 해야 되나 그냥 당분간 지켜보겠다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죠. 그 얘기죠. 예, 형합격이나 어떻게 형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암충호는 도충격보다 더더욱이나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사하고 신은 형과 합을 한다. 이게 사신 합을 하죠. 형을 하는 논리는요. 이렇게 화하고 금은요. 형을 하는 논리가 삼합하고 방합하고 언밸런스 돼서 일어나는 것이 형이에요. 이게 화의 방합은 사옴이고 이게 화의 삼합은 인오술이죠. 그러니까 이 삼합의 첫 글자와 방합의 첫 글자인 인사형을 하는 거죠. 또 삼합의 가운데 글자와 방합의 가운데 글자가 오오 자형을 하는 거죠. 또 방합의 마지막 글자와 삼합의 마지막 글자인 술과 술미형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하고 신은 예, 이제 보면은요. 아, 또 금도 마찬가지예요. 형을 하려면은 금의 방합 글자와 금의 삼합 글자 사유축이죠. 그러니까 사와 신이 형을 하는 거죠. 사신 합도지만요. 또요. 사유축에서 가운데 글자 중심과 방합의 가운데 글자 유유형을 하는 거죠. 또 방합의 마지막 글자와 삼합의 마지막 글자 축술형을 하는 거죠. 이렇게요. 반면에 수와 목의 관계는 얘가 방합이면은 얘는 삼합입니다. 얘가 삼합이면은 얘는 방합. 이렇게 엇갈려서 삼합을 하게 되는 거죠. 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시는 형도하고 합을 하는데 인하고 사는 이렇게 인하고 사는 형만 하지 합을 안 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형합격 이게 진짜 우습다. 이거 인정하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서선생을 하고 있는 거죠. 총괄적으로, 즉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형합격이라는 것은 그 원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거. 비록 이 형합격이라는 것이 이 책에는 있을지라도 그 용법을 알지 못해서 하는 얘기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다, 이거. 비유하자면은 의사가 병을 진찰을 할 때 병의 이치, 병의 원리를 알지 못해서 그 옛날에 처방전을 베껴서 답습해서 그대로 약을 복용을 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죠. 이런 형악학을 인정하면. 옛날 책에 있으니까 인정하겠다는. 그래서 어찌 그 병의 이치에 맞겠느냐. 지금 병에 걸리면 현대적인 그 처방을 내려야지 옛날에 처방을 내리면 그 병이 낫겠느냐. 그래서요, 비록 이 격이, 즉 형악격이
옛날에는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을지라도 지금은 존치시켜 놓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 옳다, 타당하다. 그래서 뭐 옛날에는 이런 거 있었지만 그래서 지금 이런 형학교 같은 경우 아주 심 선생도 아주 보충적으로 최후적으로 그럴 때만 이걸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관의 동태를 놓고 보면은 이게 겨우 이렇게 강한 글자가 있으면은 이게 관이 깨졌다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이제 전실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관이 전실된 것도 아니죠. 형합격이 이루어진 거죠. 여기 화가 왔다고 해도 이게 이게 기토가 와야 전실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 형합격이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진. 아니 거꾸로 요즘과는 여기는 이거를 형합격의 논리로 보면은 형합격의 성격이 됐다고 보는 거고 이 관의 동태 요즘 제격인데 이게 상관생제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재성의 아니 관의 동태를 보면은 이거를 극을 받아가지고 암정된 이 관이 파괴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가급적 이 음, 옛날 외격에 해당하는 그거를 함부로 써먹으면 안 된다.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게 이제 지금 상권에 지금 10절, 상권이 11절까지 있는데요. 이제 끝에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4권, 5권을 4권, 5권에 집중을 하기 위한 사전 복선이라고 할까요? 그 주의를 환기시키는 측면도 아울러 가지고 있어요. 네, 네, 이건 아까 한 것이고요. 또요, 평진전 원문을 보면은 이게 개가 개수가 겨울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해자월에 태어났다고 그러죠. 이렇게 겨울에 태어나면 축월달에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월에 태어나면은 보통 이 축월달은 제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이제 개월이라고 그래요. 개가 계절할 때 개인데 그 계절의 끝이라는 거거든요. 그때는 토를 의미할 때 사용하고 이렇게 겨울에 났다 그러면 해월달이나 자월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요. 유일이다. 유일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해시라는 얘기죠. 여기 해시고요. 무토가 두관됐는데 술을 깔고 있다. 무술이라는 얘기죠. 이런 경우 보면은 수가 자기 계절이 태어났죠. 그래서요. 해월달이면은 이게 월곡격이고요. 자월달이면은 걸록격이죠. 그래서 월곡격이나 걸록격으로 여기지를 않고 월곡격이나 걸록격이 관을 사용하는 거죠. 이게 관을 봤죠. 아까 그랬죠. 이게 월곡격, 월곡격이나 녹곡격 같은 경우, 걸록격의 경우는 이게 비견에 준하는 거거든요. 비견도 나의 목숨의 원천인 재성을 얘네들이 분탈해가요. 뺏어가니까 얘들을 관리 통제해주는 수단이 정관으로서 통제를 하든지 재성으로서 통제를 해주는 거죠. 예. 어, 월급격이나 걸룩격이 관을 사용한다. 이게 이제 정관이 용신이 되는 거죠. 격은 어, 걸룩격이나 월급격, 즉 녹곡격으로 인정을 해주지만 용신은 정관이 되는 거죠. 이때에 한해서 격과 용신이 분리가 되죠. 재관 인식과 살상까지는 모두 격과 용신이 동일해요. 근데 양인격과 녹곡격 거기서는 격은 원령의 응모로 인정을 해주고 용신은 그 양인격은 관이나 살이 되는 거고
녹곡격의 경우는 재성이나 정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정관이 되면은 이제 정관격의 논리에 의해서 성격, 파격 여부를 따져줘야 되는 거죠. 네. 이 점이 이제 이거 재평균 이론할 때 누누이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여기지를 않고 이거를 아, 술이 공업된 격으로서 전실되어 불리하다. 이렇게 공술격 이렇게 나왔는데요. 요 개념은 이 개념을 알려면 이제 공목격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요. 이 공목격이라는 것은 이게 두 손을 이렇게 맞댔을 때 공수한다고 그러죠. 공수. 그때 록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 말로요. 요거를 보면요. 이 격은 오일이 있다. 그래서요. 전실되는 걸 싫어하고 가장 싫어하는 것은 일시가 충을 맞는 거다.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일과 시 사이에 이렇게 한 칸에 이게 격각으로 돼 있어요. 격각. 진하고 오하고 진하고 오 사이에는 이게 한 칸 이게 사월을 건너뛴 거죠, 이게. 그러면은 이게 자연의 계절이라는 것은 전자처럼 이게 점프업이 없어요. 퀀텀이 없어요. 어, 아,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라는 얘기죠. 계절이 그냥 퀀텀식으로 딱 바뀌는 게 아니라 아날로그로 바뀌니까 진에서 오로 갈 때 자연스럽게 사화가 알게 모르게 생긴다는 얘기죠. 그것을 공협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협. 협, 이게 공은 두 손을 모은다 소리고 협은 사이에 꼈다는 얘기죠. 이 사이에 두 손을 얘하고 얘가 이 아날로그 형태로 사화를 형성시킨다는 의미고요. 사화는 얘들 사이에 끼어 있다는 얘기죠. 협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요. 이게 공록격은 뭐냐? 무토의 록이 사화인데 이 사화가 오와 진 사이에서 이게 공협의 형태로 록이 존재한다. 이게 공록격이에요. 여기도 보면은 정화의 록은 오화죠. 미와 사가 이게 미와 사화가 이게 격각으로 돼 있죠. 그 사이에 끼어 있죠. 오화 입장에서는 끼어 있죠. 협된 거고 사하고 미는 이거 공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공협이라고 그래요. 이게 일간의 록이 이렇게 일과 시 사이에 공협으로 허자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죠. 실자가 아니라. 이렇게 록이 공협 형태로 공협되어서 허자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공록격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실된 운을 싫어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런데 그 뭐 사화운이 온다든지 오화운이 온다든지 그러면 이게 이제 전실되는 거죠. 여기 있는 것이 없어지는 거죠. 전실되는 걸 싫어한다. 운도 마찬가지죠. 그리고요. 얘들이 충을 받아서 깨졌어요. 이게 오화가. 한쪽에 이게 깨져버리면은 이게 날아가 버리니까 이게 더 이상 공이 아니죠. 두 손으로 이렇게 모아야 되는데 하나가 없어지면은 공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얘가 록이 없어 이게 끌어오지를 못하는 거죠. 이 협도 안 되는 거죠. 이게 하나가 날아가 버렸으니까. 그 얘기죠. 예, 또요 사주 중에 일간을 상하게 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죠. 두려워한다. 이게 뭐냐면은 일간이 이렇게 록을 얻어가지고 일간의 기세로 사주가 잘 풀려나가니까 좋은 사주가 됐다. 그 경우가 공록격입니다. 그래서 일간이 상처를 받으면 안 되고 살을 만나면은 칠사를 만나면 이제 직접적으로 일간이 두드러 맞아야 되는데 요런 경우는 모두 이게 공록의 의지에서 살지 않으면은 이 록에 이제 칠살이 만나면은 록이 뿌리죠. 그래서 이 록의 의지에서 살지 않으면은 자기 분수, 자기 몫이 줄어든다. 사주 그릇이 작아진다는 거죠. 록이 이게 이제 칠살이 있고 그러면 이게 세금과 대운도 동일하다.
이게 뭐냐. 세운이나 이게 이제 세군이라고 했죠. 이렇게 유년을 이렇게 세군, 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서에 보면은 그래서 그게 유년을 임금이고 배운 이것은 신하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이게 세군이 구체적인 사고를 주관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게 세군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연주를 의미해요. 이게 고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세월에 뭐가 없어야 된다. 세는 연주고 월은 월주고 이렇게 세군 그러면은 세운을 의미해요. 유년을 의미하죠. 대운도 역시 마찬가지다. 즉 운에서 칠살이 와도 마찬가지 그 록에 이 공록이라고 그러죠. 요 오하에 기대어서 운에서 칠살이 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운에서 와서 얘들 충을 한다든지 얘들 깨트리면은 이게 공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럼 협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록이 날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손실대도 날아가는 거고. 그래서 경에서 말하기를 공록과 공기는 전시를 매우 싫어한다. 그럼 공기는 뭐냐? 지금요 이제 공록을 보면은 이게 옛날에 이걸 귀격이로 봤단 거죠. 그럼 일간이 록을 얻어서 힘이 있으니까 활발하게 이런 재성도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게 일간의 이게 기세가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이런 관도 얼마든지. 예. 그래서 이렇게 올 수 있는 게 5일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일과 시가 이게 공엽이 되는 일간들을 모두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보니까 이런 5일밖에 안 되더라. 정사일에 정미시, 기밀에 기사시, 무진일에 무오시, 개축일에 뭐 개시, 개일에 개축시 이런 경우. 그래서 이건 전실되면 안 좋다는 얘기죠. 여기에 있는 사화가 온다든지 그 화우행이 오면은 이게 이 공업으로 이 허자 형태를 끌어오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 허자 형태 지난 비천 농막격인가 그 외격을 설명하는 그 도충격인가 거기서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게 모두 다 중요한 이론들이죠. 그래서 허자 이론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요. 요즘 사람들이 그걸 연구하시는 선생님이 계신데 이렇게 다 고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사실. 그러면 여기 지금 공록격을 봤는데 공귀는 뭐냐? 똑같아요. 요 이제 공귀를 보면요. 이 공은 같고요. 이게 이제 귀는 요 일시 사이에 일간에 천을 기인 글자가 있다는 거예요. 일간에. 이게 갑모경은 천을 기운이 축어급이죠. 그게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간이면 일주면 이렇게 갑인이죠. 그럴 때 귀인을 얻는 경우는 이 갑모경은 우하고 미다. 우는 소를 의미하죠. 이게 축이죠. 양은 미죠. 충미가 천을기인이에요. 보통 그래서 귀인 그러면 이제 천을기인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귀인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전실되는 거다. 이게 그 축이나 미인데 다른 글자가 여기에 있고 그러면은 이게 여기도 이제 격각이죠. 인하고 자 사이 이렇게 한 칸 떨어져 있죠. 그 양쪽에서 이것도 공협하는 거죠. 이렇게 공수 이렇게 하듯이요. 손을 모은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충이나 형으로 깨지면은 이게 한쪽에 날아가니까 이게 축이 그 화자 형태로 끌어오지를 못하죠. 또 얘가 운이나 사주 원국에 있으면은 아 이게 허자 형태로 들어오지를 않죠. 그때 이제 전실됐다고 그러죠. 가장 싫어하는 거는 전실되는 거고 또 싫어하는 건 형충으로 일시가 얘가 형충으로 깨졌다. 그러면 축이 그 허자 형태로 오지를 않는 거죠. 그 얘기고요. 이 또 사주에 관이 있어서 어, 이게 일간을 충을 하면은 일간을 극을 하는 거죠. 관이.
그런 것을 역시 싫어한다는 거죠. 또 칠살로도 그걸 하든 이런 이런 경우죠. 이게 나를 이게 관이나 이 관살이 나를 그걸 하면은 나의 그 귀격도 어 나의 왕성한 기운을 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그 식신생재나 이런 걸 예 하기 때문에 이게 귀한 격이 되는 것이죠, 귀한 격이. 일간이 기운이 왕성해서 무슨 뭐 정관을 본다든지 이럴 때 다 대처할 수 있어서 어 귀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시를 싫어하고요. 형충이 되면은 안 되고요. 이 관이나 뭐 칠살이 있어서 일간이 그걸 충을 받아서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걸 받으면 모두 이게 공기 얘들에게 의지해서 살지 않으면은 자기 몫이 줄어든다. 사주 그릇이 작아진다. 이게 바꿔 얘기하면 얘들이 있으면은 일간에게 어느 정도 힘이 돼 준다는 거예요, 힘이. 또 세운이나 대운에서 와도 역시 똑같다. 여기 원국에 있는 것과 같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요. 여기도 보면은 여기는 인제 자하고 인하고 이 축인데 축이 공엽이 됐는데 그대로 나타났죠. 이게 전실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귀격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보통 사람. 여기에 있으면은 얘들이 끌어올 생각을 안 해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요 축이라는 글자가 여기서 요렇게 갈 때 얘들이 없으면은 이게 퀀텀 이렇게 순식간에 가는 게 아니라 아날로그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기 때문에 얘들 기운이 생성된다는 거죠, 자 형태로. 글자는 없으나 여기 없으나 있는 것과 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실자로 이거를 인제 실제 있으니까 여기는 허자라고 표현을 해요. 허자 형태로. 여기는 허실 할 때 여기 실자로 존재한다는 거죠. 실자가 나와서 이거를 비어 있는 것을 메꿔 버렸다. 그래서 전실이에요. 전자가 메꾼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전실돼 가지고 이거는 좋은 사주가 아니다. 옛날에 그렇게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이렇게 일시로 이렇게 에, 일간에 그 천을기인이 올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경우의 수를 보니까 6가지더라. 이게 뭐 갑인일에 뭐 갑자시 등등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봐 가지고 일제와 시지 사이에 일간에 천을기인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따지면 되는 거죠. 천을기인은 보통 이렇게 이건 뭐 다 상식이죠. 기본적으로 간무병은 충미고 을기는 자신이고요. 병정은 해요고 신은 인호가 되는 거고 인고는 임과 개는 사와 묘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요. 지금요. 개수가 겨울에 태어나서 유일이고 해시고요. 무가 투에서 술에 앉았다. 요 경우거든요. 이 경우 월급격이나 걸록격이 정관을 사용해서 이게 인제 월급에도 이게 녹급격이죠. 이걸 합쳐서 녹급격이라고 하죠. 정관을 사용하죠. 정관이 용신이에요. 용신. 용신이 통근을 했죠. 아주 튼튼하죠. 아주 이게 좋은 거죠. 이렇게 여기지를 않고 공술 아까 공록, 공록은 뭐죠? 요렇게 했는데 일간의 녹이 여기에 공역으로 허자 형태로 어 온 경우고요. 공기는 일간의 천을기인이 온 거예요, 천을기인이. 여기서 뭐 공술은 뭐냐? 해하고 유를 보니까 해하고 유를 보니까 유와 해가 격각이죠. 그래서 사이에 유하고 해 사이에 술이 공엽으로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요 술이 공엽으로 왔다고 그래서 예. 이것도 아까 했죠. 예. 공엽으로 왔다고 그래서 공술이에요. 아까 공록 하듯이
공귀하듯이 공술격이 됐다는 얘기죠. 이걸 언젠가 질문을 받으신 아주 어디서 선생님 도저히 이거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공술격이라는 거는 연애자평에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공술격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록의 자리에 술이 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게 이제 그, 공목 이게 이제 개수 이제 관이죠. 정관이죠. 이게 관이 이렇게 허자 형태로 와 있는데 이게 전실됐죠, 이제 술이. 여기에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전실됐다고 봐서 전실돼서 불리하다고 본다는 거죠. 이게 다 공록격, 공기격에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외격이고 이런 걸 잘 안 보니까 유기적으로 이게 함께 돌아가는 건데 아, 이걸 물어보시는 분이 예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또요, 신일이 축에 앉았다. 이런 경우죠. 그리고요, 연이 인이고, 어, 월이 해고, 연이 인이고, 월이 해고, 시가 묘인 경우,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도 보면은 여기 묘와 어, 축 사이에는 인목이 이게 공엽이 됐죠. 인목이. 그리고 해묘 합도하고요. 이게 떨어져 있으나. 근데 또 바로 인목이 있어요. 인목이. 그러면 이게 일종의 전신이 된 거죠. 이게 이렇게 있으면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거를 정제격으로 여기지를 않고 아, 공기격이 전신했다고 본다. 귀가 뭐냐? 이게 신금의 천을귀인이라고 했죠. 이게 신금의 천을귀인이 여기 인목이에요. 인목. 그래서 이게 공기격이 그 전실됐다. 이렇게 여기 이 사이에 인목이 있는데 이렇게 저 실자로 와서 실자가 허자를 메꿔버려서 전실돼서 어, 합격이 되는 거지. 공급격이 합격이 됐다고 보는 거란 얘기죠. 근데 이렇게 인목이 있고 이렇게 해묘합을 하면은 이걸 정제격이라고 이렇게 해놨죠. 이렇게 정제격으로. 뭐 제격 음양을 따지지를 않으니까요. 원래 이렇게 해묘합을 하고 그러면은 일간에게 불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주라고 했죠. 반대 방향이니까요. 반대, 반대 방향이든 내 진영이든 이게 관과 살이 중첩되면 살로 또 비견과 겁재가 중첩되면은 겁재로 식신과 상관이 중첩되면은 상관으로 일간에게 불리한 쪽으로 이게 재성은 뭐 어, 이게 큰 뭐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제라고 한 것은 이런 요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약간 여기에 공엽되는 글자가 인목이고 또 실자다. 이게 허자로 있으면요. 만약에 허자로 있을 때의 장점은 여기에 이제 인이 없을 때 신금이 오면은 충을 안 당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자로 있으면은 충을 당하죠. 인신충을 당하는데 그런 장점이 있다고들 하거든요. 얘들이 충으로 묘유충을 당하면은 이게 인이 허자로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논리가 있어요. 그 허자 이론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주장하시는 예,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이 허자의 원리, 그러니까 이 공엽의 논리와 여기 또 인목도 있고 삼합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데 그냥 제격이라고 하고 여기 정제격이라고 이렇게 심 선생이 밝혀놨어요. 이건 이유가 있거든요. 이게 이런 경우도 어느 정도 약간 작용할 여지가 있다. 그랬어요. 이 부분에 서 선생의 그 평주를 보면요. 공록이나 이런 경우죠. 아까 록 여기서 이제 예, 공록격이나
기나 공기나 같은 거죠. 이게 사이에. 이게 뭐 그냥 이 한문은 영어도 마찬가지로 같은 단어를 중첩해서 쓰기를 싫어해서 그렇죠. 그냥 공협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록이 허자 형태로 왔든 천을기인이 허자 형태로 왔든 사주에 록과 천을기인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어도 알 수 없어도 지지가 이렇게 가지런히 있으면 이렇게 격각 형태로 있으면 공역을 할 수 있게 와 있으면 즉 이 두 글자가 충이나 형을 당하지 않아서 온전하면은 좋게 그 왕한 것을 더 증가시킬 수 있고 용신을 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이렇게 허자 형태로 있어도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작용을 한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 이런 것도 실자고 여기 전실이 됐다고 그래도 그런 이게 정제격이라고 밝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해묘미 삼합을 하면은 이건 음양을 다 포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전실됐다고 그래도 이거에 전실됐어 같은 것이니까요. 이 영향 때문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이게 일시는 자기 영역이거든. 자기 영역에. 이건 사회 영역이. 그래서 처음에 읽을 때, 아, 여기 왜 정자를 써놨을까, 이 양반이. 이유가 있을 것이다. 생각해 보니까 이런 원리예요. 이런 원리. 이 왕한 것을 더, 이게 충분히 좋게 왕한 것을 더 왕하게 할 수가 있고 용신을 돕는다는 거죠. 예컨대 원왕성의 그 명주가 이런 거다. 이게 이거거든요. 이거. 이거 보면요. 이 사람 명주는, 여기 보면은, 그 공목격이죠. 사하고 미 사이에 오가 공역. 그래서 일간이 록을 얻은 거죠. 일간이 힘이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요. 또 연 위주로 봐도요. 이게 미하고 미하고 유금 사이에 신금이 있어요. 신금이. 그러면 기는 이게 신에서 이게 천을기인이요. 얘도 천을기운을 얻었어요. 그리고 일간은 록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일간은 유금이 천을기인이에요. 이게 정은 해하고 유가 기니까요. 또요 이 개수는 이 사화가 여기 개수는 사화가 천을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좋은 글자들이 천을기운을 다 얻은 거죠. 그래서 묘운이 되면은 이게 자기의 천을기운을 묘운이 묘유충으로 이 천을기운이 일간을 도와주는 사람들인데 귀인을 충으로 다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리드가 배반을 했고 자기를 다 이 정화 일간을 배신을 했고 친척들이 친한 사람들이 모두 떠났다. 더 이상 이제 천을기운이 망가져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묘운 오기 전에는 이 사람이 녹이 돼주기도 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관도 이런 식으로 왕한 것을 더 제대로 풀리게 해준다는 거죠. 허자도요. 생각을 해보면 팔자가 본래 좋으면 아름다웠고 희신과 용신이 청아 아주 깨끗하다. 이게 크지 않으면 보통 사주가 아름다우면은 희신, 용신이 깨끗해요. 힘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주가 아름답고 좋은 사주죠. 그러면은 좋은 사주에 이런 게 공목격이나 공귀격 이게 천을기 이런 게 있으면은 더 좋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금상첨화가. 그래서 더 아름다운 것을 더 증가시킨다. 증가시키고 더 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팔자가 그냥 평범하면 비록 그 공협이 있을지라도 무슨 이 공역 글자 써먹을 수 있겠느냐. 그 록이나 천을기는 써먹을 수가 용신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물며 이게 이런 글자들도 사주가 나쁘면은 써먹을 수 용신이 될 수 없는데 이런 이런 천을기인이나 뭐 이런 것이 허자 형태로 왔다 이렇게 그러면 그걸 어디다 쓰겠느냐 이거죠.
헛자 형태로 와서 실어지 않으면은 공유업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거는 진짜 보충적이에요. 보충적. 이게 조금 이런 거 나중에 이제 좋고 나주고 먹을 때 해석할 때 약간 양념의 조미료로 할까요? 그 없어도 뭐 그냥 그 바베큐 먹는데 후추나 이런 것처럼 아주 중요한 그 비중을 차지하는 조미료가 아니라 그냥 거의 뭐 약간의 양념 정도죠. 그 전실이라는 것은 전실로 인해서 파격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 이 전실도 그러니까 옛날 이런 외격의 이런 마인드를 가지지 말아라. 이게 피치 못할 경우만 고충적으로 예외적으로 최후 수단으로 약간 감안하는 정도로 외격을 접근해야 된다. 충분히 알 수 있는 경우는 이제 충분히 아는 것이 당연하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용신이 이제 이게 용신에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위주로 사주를 바라보는 게 분석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상해. 이게 여기서 무슨 뭐 공협이니 이런 헛자 뭐 이런 걸 감안을 해가지고 사주를 통변하는 것보다 이게 이제 용신 적전수는 이제 용신 희신 그거로 따지죠. 자평진전식으로 하면 격국의죄예요. 격국의 성패 위주로 보는 거죠. 그래서요. 이게 지역적인 가지를 어, 어, 집착하다가 이게 근본, 이게 몸통 근본을 포기하는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지역 말단적인 거에 신경 쓰다가 몸통 주된 메인을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 아까 심 선생, 심유천 선생이 처음 본말이라는 표현을 했죠. 가급적 원령 위주로 어, 봐야 되고, 어, 이런 외격은 말단적인 거다. 지극히 예외적인 거고. 그래서 보충적으로 봐야 사주를 제대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천을기인 이런 것도 분명히 아까 그 적평진전 상권의 2절에서 그 성씨는 격국과 무관하다. 즉 성신 신살 천을기인이나 뭐 괴광 백호 뭐 상문 뭐 이런 거 많죠. 그런 것은 격국의 성패와는 무관하다는 얘기죠. 그 격국의 성패가 중요한 것이죠. 이런 뭐 천을기인이니 뭐 이런 이 원진 귀문이니 뭐니 이거로 풀어내면은 그런 논리는 자평진전뿐만 아니라 적존수에서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신살의 논리를 사용하지 말아라. 오로지 이 원국 내에 있는 글자들의 생극제화에 입각해서 보는 거죠. 생극제화가 적존수는 중화의 원리를 충족했느냐. 그거의 대표적인 게 억부, 뭐 통관 이런 거로 나타나는 거고 질평진전에서는 격국의 성패로 생극제어를 따지는 거죠. 그런 도구를 사용해서 생극제어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자평진전에서 격국의 고처, 격국이 높으려면 유정하고 유력해야 되거든요. 이게 적천수식으로 얘기하면 청탁이에요. 청탁. 충하고 탁하냐. 예, 그런 논리가 들어가 있죠. 이게 그래서 이 논리가 심 선생이 얘기하는 논리하고 이게 동일한 거죠. 예, 이 논리하고 동일한 거죠. 어, 용신 격국은 원령에서 찾아야 되고 원령에서 용신 격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때 비로소 최후적으로 보충적으로 외격을 접근해야 된다. 원령이 본이고 외격은 말이다. 예외적인 거다. 원령이 원칙적인 거고. 그래서요. 어, 중요한 것은 원령이다. 이 외격 이것은 가벼운 것이다. 너무 불필요한 외격적인 요소로 그거에 얽매여서는 안 되고 얽매이게 되면은
가짜를 고수하다가 진짜를 잃어버린다. 이거 뭐 표현만 다르지, 아, 서 선생하고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여기까지 얘기했죠. 예, 여기서도 뭐 지엽적인 걸 고수하다가 근본을 잃어버리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다 똑같죠. 예. 또요. 이게 저평진적 원문인데요. 아, 이거는 이게 저평진적 어,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또 이 서기격이라는 것을 또 아셔야 됩니다. 이게 육을 이게 을목일간에 여섯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음간이기 때문에 목이나 금의 삼합 글자가 지지로 오죠. 해묘미나 사유적 글자가 오는 거죠. 그래서 육을이죠. 육일이 이 서귀격, 이게 서가 쥐죠. 즉 자시에 태어났다는 거죠. 을목이 자시에 태어나면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요. 이 격은 자가 암합을 해서 몰래 호자 형태로 이게 합을 하려면은 이 개수가 자에 있는 지장간의 봉기인 개수가 무토와 합을 무게 합을 하기 위해서 사화를 암합으로 끌어들인다는 거죠. 허자로 끌어들인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가 동해서 이 허자로 끌어들이면 사화가 다시 움직여 가지고 자기 짝 사신합을 해 가지고 신금을 또 끌어온다는 거죠. 다가 이게 이제 쥐거든요. 이게 쥐니까 자가 사 끌어오고 사는 다시 신을 끌어온다는 거예요. 자기와 합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신이 신자진 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신이 가만히 보니까 을목일간의 천을기운이에요. 이게 을목일간의 천을기인 신. 그래서 이 쥐가 을목일간이 자시에 태어나면은 이게 병자시예요. 이 자수가 을목의 천을기인을 끌어오는 경우죠. 이게 이게 신금이 천을기인이자 앤드 을목의 정관이잖아요. 정관. 아주 좋은 글자를 이게 자시에 태어나는 게 을목일간이 자시에 태어나면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서기격이라고 그래요. 육을 서기격. 아주 기격이다. 근데 보면은 재수가 자기 짝을 해서 사화 끌어오고 또 사화는 다시 신금 끌어오고 이게 끌어와질까요? 이게 허자로 두 번씩이나. 이 허자가 또 끌어오는 거거든요. 얘가. 사화도 허자인데 호공에 있는 애인데 또 끌어오는 애요. 끌어온다고 이게 빈약하죠. 논리가 얼핏 생각해봐도. 예. 이 자가 사화와 암합을 해서 사화를 끌어오면은 사화는 또 움직여서 신금과 합을 하고 그럼 이 신금 속에는 이 경금 록이 신금 속에 산다는 얘기예요. 요때 경금 록은 경금의 록이 신금인데 그게 아니라 경금 록은 비천 록마에서 이건 정관을 록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재성을 마라고 그러고 이게 고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경금 이게 정관이 신금 속에서 산다. 즉 신금의 지장간의 본기가 이게 경금이죠. 경금. 그러면은 이 을목이 이게 끌어온 이 경금 정관을 쓴다는 얘기죠. 정관을 쓴다. 정관을 인출해서 을목이 쓴다. 즉 정관도 얻고 천을 기운도 얻는다. 도와주는 이게 관운이 좋다는 얘기예요. 관이 천을 기운. 이게 충이나 해나 상이나 뭐 이런 게 이게 그래서 자와 을목 이 자수와 을목을 극을 한다든지 충을 한다든지 해를 한다든지 해는 이제 천이라고 그러죠. 삼합을 방해하는 육합을 방해하는 글자죠. 이게 파는 그랬죠. 여기에 이게 이제 대음양으로 나눴을 때 목화 세력 이 양이고 금수 세력이 음인데 파는 이게 목의 삼합 글자 해묘미와 이게 화의 삼합 글자 첫 글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목의 삼합이면 해묘미죠. 해묘미고 여기는 인오술이에요. 그러면은 이 해와 인이 파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해묘와 인오에서 두 번째 글자는 묘오파를 하는 거죠. 해묘 미와 인오 술과 술미 파를 하는 거죠. 이렇게요. 여기도 금의 그 삼합 글자와 수의 삼합 글자가 역시 앞글자들끼리요. 삼합 글자 이제 사유축이죠. 사와 신자진이죠. 사신파를 하는 거죠. 또 사유축의 유와 신자진의 자유파를 하는 거죠. 또 사유축과 신자진, 어, 축진파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대음양으로 나눴을 때 양의 세력들끼리 삼합의 글자끼리 같은 양이니까 세력 싸움이어서 조정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렇게 지각판이 서로 운동을 이렇게 하다가 힘과 힘이 부딪히면 서로 그 조정 과정에서 일부가 그 깨지기도 하는 과정이죠. 그게 파예요. 네, 이겠죠. 그래서요, 이게 얘하고 일간이 상처를 입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서기격에서도 얘네들을 활용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얘 이게 자가 상처 입으면은 사와 끌어오겠어요. 안 끌어오죠. 힘이 없으면. 또 사화까지는 봐준다 그래도 이 헛자루 있는 애가 또 신금을 끌어온다. 여기는 정말 힘들죠. 이거 인정해 주기가. 그렇게고요. 재성이 없어야 된다. 개성이 있으면은 이게 자수를 극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죠. 그리고요. 아, 을일이 자씨를 만나면은 이런 것이 이게 재성이 없고 자나 신이 자나 일간이 그 상처를 입지 않으면은 을목일간에게는 을목일간이 자씨에 태어나면은 원래 정관이 있는 것으로 논한다. 그게 서기킥이에요. 정관이 있는 경우. 근데 논리를 보니까 자가 사를 끌어오고 사는 또 신을 끌어와서 정관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원래 있는 것으로 정관 있는 것으로 이게 자하고 묘만 파괴당하지 않고 재성이 와가지고 재성이면 토거든요. 토국수 이게 그런 논리죠. 원래 있는 것은 정관이 있는 것으로 논하고요. 인옷을 화를 그, 충하는 것을 수니까요. 수의 기운이 망가지면 안 되지. 이게 화기가 와서 충하면은 싫어하고. 또, 뭐, 경신금, 신유금, 축, 이게 다 뭐죠? 축이죠, 축. 이게 다 금이죠, 금. 금이 있으면은 이 신금이 안 와요. 사화가 안 끌어와. 전실돼서 그렇다는 거죠, 전실. 이런 것들이 하나라도 있으면은, 그릇이 작아진다. 그만큼 얘가 사화 끌어오고 신금 끌어오는 게 자꾸 자꾸 줄어든다. 얘들이 더 많으면 안 끌어오겠죠, 나중에, 전실돼서. 세운도 똑같다. 또, 월에서 재관을 보는 것도 싫어한다. 재 보면 이거 그거를 해서 그렇고요. 관을 보면 뭐 전실되는 거죠. 그랬어요. 이 여섯 개의 격이 이렇게 을목이니까 이제 여섯 개의 격이 되는 거죠. 이걸 써먹을 수가 없다. 대음도 똑같다. 이게 서기격이에요. 서기격. 그래서 기가 이게 천을기인이라는 거죠. 이 신금이 을목에 천을기인. 천을기인 앤드 정관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을목이 자신이 태어나면은 관도 있는 것은 이게 이 자수하고 이 을목이 상하지 않으면은 경금 정관 있는 것으로 다룬다. 이게 서기격의 논리거든요. 네, 그래서요. 음, 이거죠. 네, 을목이 인월달에 태어나고 시에서 병자시를 보면 인월달에 태어나고 병자시에 봤어요. 그러면 목이 자기 계절에 태어났으니까 이걸 목화통명이라고 그러죠. 격으로 따지면 이게 이제 월곡격이에요. 월곡격. 그러면은 목화통명으로 여기지를 않고 이건 이제 월곡격인데 그렇죠. 월급격도 이 비견이 재성을 분탈해 가니까 이 비견을 통제 관리하기 위해서
정관이나 재성으로서 이 비견을 순화시켜야죠. 그런데 목화통명이나 금수상황 같은 경우는 식상을 봐도 성격이 된다고 그랬죠. 지난 조후 할 때 왜 다른 목화통명도 어, 걸록격 아니면은 월곡격이거든요. 또 금수상함도 걸록격 아니면 그 월곡격이에요. 걔네들만 왜 다 녹곡격인데 걔들은 왜 식상을 보면은 성격이 된다고 별도로 인정했을까? 다른 녹곡격은 정관이나 재성을 봐야 재성을 용신으로 삼는다고 그랬는데 이 금수상황과 목화통명만은 왜 식상을 봐도 성격된다고 봤느냐? 하나가 더 있죠, 걔들은. 식상이. 다른 애들은 얘들하고 얘들밖에 없는데 식상을 봐도 되느냐? 그거는 여기에 있다고 그랬죠. 목은 올라가는 기운이기 때문에 화를 보기 자연스러워요. 금은 내려가는 기운이기 때문에 수를 보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이게 수는 내려가는 성질이 있는데 다시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화는 위로 올라가는 염상이니까요. 올라가는 성질을 다시 기운을 다 모아서 밑으로 내려보내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부자연스럽다는 얘기죠. 그러나 금수상, 금이 수로 가기는 자연스럽고 목이 화로 갈 때는 자연스럽다. 그래서 목화통명과 금수상함의 녹곡격의 경우는 다른 녹격격은 정광과 재성을 용신으로 삼어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목화통명과 금수상함만은 식상이 있어도 된다. 그래서 이름을 목화통명 금수상함이라고 얘기를 한 거다. 전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이것 좀. 이렇게 있으면은 자기 계절에 태어나서 화를 봤으니까, 상관을 봤으니까 목화통명이라고 여기지를 않고 자평진전 나올 쓰기 전까지 설이 그랬다는 거죠. 이것을 서기격이 이루어졌다고 본다. 서기격을 이루었다고 본다. 을목이 이게 병자씨에 태어나면서 이게 서기격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이게 자수를 뭐 극한 것도 아니고 아무 상관없죠. 성격이 됐죠. 서기격이. 그래서 이게 관운이 좋다는 얘기예요. 천을기인데 얘는 지금 천을기인이 신금도 있는 거고 경금이 있는 거예요. 경금이. 이것은 잘못된 이론이다. 지금 이런 것들이 이게 뭐죠?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재평균적 원문에서 무슨 격 이렇게 여기지 않고 이것을 여긴다. 지금 약설들은 어떻다. 그런 거 모두 이렇게 접근하면은 잘못된 거다. 일명 목화통명으로 여기지 않고 서기격이 이루어진 걸로 본다. 이런 거는 잘못된 이론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100가지 중에 한 가지도 옳은 것이 없다. 다 틀린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모두 명리의 이치를 알지 못해서 생긴 것이다. 명리의 이치를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평가해서 판단하는 것뿐이다. 무식해서 하는 얘기다. 이 얘기죠. 실제로 자평진전이 나오고 나서 이런 외격을 사용하는 빈도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런데 문제는 자평진전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선생님들이 극히 적다는 얘기죠. 극히. 격을 잡는 경우도 소생이 보기에는 격을 자평진전 원문 취지대로 제대로 잡는 경우를 못 봤어요. 올해 20년 공부하신 분들도 원서를 원문을 반복해서 읽지 않으면은 다 틀립니다. 특히 지지에 삼합이 있고 그러면은 다 틀려요. 예, 서 선생의 평주를 보면요. 희귀편에 보면 이게 이제 연애자평 읽은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거죠. 음목이 을목이라 소리죠. 을목이 오직 혼자 유독 을목이 유독 자시에 태어나면은 갑자시 병자시가 되는 거죠. 육을 석이라고 한다. 이게 쥐가 이게 천을기인을 끌어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사주 원리를 돌리면은 자시면은 병자시가 된다.
병의 록은 사화에 있고, 그리고 사화가 그 신금을 합하고, 신금은 을목의 정관이고, 또 자수가 이 신금과 삼합을 한다. 그래서 삼합을 해서 어, 천을기인과 합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중에 개가 무와 합을 하고 그것은 무는 이제 을목 입장에서는 재성이 되죠. 그래서 무의 록은 또 사에 있고 사신업을 하고 그러면은 을의 그 신금은 관성이고 그 설은 이런 식의 설명은 예, 사물의 이치에서 조리에서 너무 벗어난 것이다. 이거 동떨어진 얘기다. 총괄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종류의 격국들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뭐 봤죠. 뭐로 여기지 않고 뭐로 한다, 뭐로 한다 이거요. 그런 것은 믿을 바가 못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존치시켜 놓고 거론하지 않는 게 따지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이거 그러니까 외격을 가급적 서선생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이제 자평진전 그 상권과 오권에서 그 심일전 선생이 인정하는 그 외격들이 있죠. 그런 경우만 그런 경우도 충족으로 해야 됩니다. 최후의 수단 그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특수격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격 하는데 자기가 공부를 아는 사람들은 야, 저 양반 뭐 어려운 얘기 했었고 저걸 꼭 알아야 되는구나. 예, 알기는 알아야 돼요. 알아야 이런 논리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정확하게. 그런 용도로 오히려 이 외격을 공부함으로써 정격의 그 알맹이가 그 윤곽이 명확하게 드러내게끔 해주는 역할을 이 외격이 해요. 정격만을 보면은 이 외격은 모르거든요. 그리고 정격도 자기가 자기 모양을 다 몰라요. 그래서 이 외껴보고 이게 자평진전은 어디에 한 부분 부족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다음 영상은요. 지금의 학설이 이게 잘못된 학설은 이건 잘못됐소이다 이렇게 여기처럼 이렇게 다 심 선생이든 서 선생이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잘못된 설을 잘못된 방법으로 계속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의 설이 이게 이제 자평진전 쓰여질 당신. 그러니까 이 학설이 거짓이 거짓을 낳고 계속 그러니까 소생이 이것 때문에 아 원문 공부가 최고다 원문 공부가 그 어떤 선생이 유명하다더라 하더라 해서 그 양반한테 공부를 하지 않는 선생한테 배우면 절대 실력이 안 들어요. 이거예요 이게 이화전화라는 게. 이게 근거도 없는 자기 나름대로 무슨 놈의 심리 어쩌고 저쩌고 적천수 보면 그 성격 심리 그거 나와 있는 그 이상이 그 이상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근거 없이 이렇게 자기가 그냥 말장사 하는 거예요. 말장사. 소생이 그 윤석열 씨 사주를 볼 때 신살 뭐 괴강 백호 이런 일절 얘기도 안 했습니다. 지금 자평진전 강의를 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자평진전의 입각에서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라고 서 선생도 특히 심유천 선생은 이런 걸 중요시 여기죠.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